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부 여당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3주가량 앞두고 예전에 봉합됐던 당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장갈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사안 건건히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 양상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종섭 호주 대사를 즉각 귀국을 시키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결정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이 고가 선물 논란을 놓고 윤한 갈등이 빚어진 이후 2차 충돌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데요. 수도권 그리고 중도 민심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이 최측근으로 보이는 인사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선 전 표심을 우려한 걸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총선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도 일단은 한 위원장 발언에 올소 이렇게 공감을 좀 표한 건데 오늘 처음 나와주신 김윤영, 김보엽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윤영 대변인님,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좀 불쾌함을 좀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게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섭 대사 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공수처가 불러서 수사를 하면 즉각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황상무 수석 건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당정 갈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의견을 반영하고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이게 과연 나쁘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분들께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정이 지금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거든요. 네. 수직적 관계에서 많은 비난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다른 분들께서 저희에게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황상무 수석건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할 사항이고 그 사안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들 입장에서 듣는 민심이 다르긴 하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보엽 대변인 일단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황상무 수석 거치 같은 경우는 김문영 지금 대변인께서는 이건 좀 여지가 있다, 문제 여지가 있다, 갈등의 여지가 있다 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불쾌하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쭉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20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기자회견 내용 중에도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 거론을 할 텐데요. 저는 일부 언론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불쾌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던데 과연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경로할 일인가? 이건 국민들이 화가 나고 국민들이 창피하고 국민들이 경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 갈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아주 친한 걸로 아는데 직접 전화하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윤 대통령이 검찰에 계실 때 검찰총장과 직접 통화가 안 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내분인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면 갈등을 밖으로 노출하지 말고 두 분이 알아서 잘 수습하시라. 그런 갈등을 보는 국민들은 몹시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변인,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는 일단은 연락은 하지 않겠다. 각자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하면 저희가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집권 여당과 정부의 운영 프로세스 자체가 마치 사적 관계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운영하는 국정과 저희 집권 여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소통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단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일단 특히나 수도권 출마하는 후보들 굉장히 좀 민심이 흔들리고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다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예. 왜냐하면 수도권 민심은 사실상 다른 어떤 지역과 조금 다르게 부동층이 많다고 하죠. 부동층이라는 건 좀 뒤늦게 결정, 모든 어떤 정보들, 당에 대한 정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결심을 하겠다라는 층이 수도권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후보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민심을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 출렁인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 후보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게 아니냐. 특히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친윤이라고 불렸던 후보들도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이 후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민심을 다독여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간절한 절박한 어떤 심정이라고 보였습니다. 선거 운동 나가면은 이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로 좀 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거나 악수를 하는데 피한다거나 이런 느낌이지 일일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런 민심의 어떤 흐름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체감을 있다는 한다. 거죠. 예. 그렇군요. 장윤주 대변인님,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걸렸어, 호재야 이렇게 조금 자꾸 좀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호재라고 볼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 자체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우려와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공수처에서 즉시 소환하고 즉시 귀국해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빨리 소환해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을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검찰청에 자진 출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하셨습니까?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이나 수사 시기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민주당이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을 이 민심이 지금 이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요. 요구해야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임명 자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바로 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도권 서울 상황이 지금 총선 상황이 어떻길래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건지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섣부르게 총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방침에 조금 제가 반기를 들어본다라면 저는 적어도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 21대 시절의 그런 당선자 인원 수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 예. 제 기억으로 8석 플러스 알파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런 만큼 좀 상당한 위기 의식들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총선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을 텐데 8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위기감 있게 좀 내다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 좀 분위기, 뭐 실제로 다른 후보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착시 현장이다 이렇게 좀 위기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당내 일부 또는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압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늘 서울 수도권에서 저에게 늘 위기였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전략을 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서울권, 수도권 민심을 좀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출발하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념 투표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수도권 선거는 솔직히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참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유념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좀 패널분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장관 기자, 일단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논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어제 오전입니다. 공수처 간에 굉장히 진실 공방이 뭐 거의 시간 단위로 계속 이어졌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요. 공수처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또 법무부의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의지는 없고 언론 플레이만 한다면서 굉장히 공수처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반박에 재반박을 더하자 공수처는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 네네. 대통령실 보면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당정 갈등설을 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 좀 어떻게 어제 상황 쭉 보셨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수처와 공방을 벌이는 게 당정 갈등을 뭐 이렇게 돌린다거나 회피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슈 자체가 커질수록 사실 지금 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은 지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에 뭐 이첩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확실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상 소환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소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를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을 불렀을 때는 언제 출국할지도 모르는 그런 피의자잖아요.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소환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일정을 이야기해야만 사실 뭐 출국이라든지 이런 걸 미룰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뭐 부르면 오겠다라는 어떤 서로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이 바로 뭐 출국을 해도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는 그렇게 피해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공수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법무부처럼 뭐 출국을 하라 말아라할 권한이 없다.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들려요. 하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수처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 의지가 있다면 계속 수사를 할 테니까 언제 귀국을 해라 하고 수사에 전념해서 수사의 어떤 그 과정을 보이는 것이 공수처의 어떤 소임이 아니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금배업 대변인님, 일단은 이 상황들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뭐 소환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출금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보고는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까? 뭐 좀 뱅뱅 도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진실공방이라는 제목을 다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거짓말을 해서 누구에게 실익이 가는가 이걸 보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공수처는 저 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언론 플레이에서 공수처가 뭘 얻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다르죠.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말이 믿기 더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논란을 좀 의식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발언을 내놓다가 어제 오늘 출근길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말을 좀 아끼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그냥 들어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김영 대변인님 일단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고 사안이 좀 중대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작용했을 것 같다고 하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입장? 꼭 이것 때문에 이런 지금 이슈 때문에 꼭 간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총선을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이 3주 정도 되니까 남았죠. 3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총지휘해야 될 역할도 있으시고 또 나아가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언론 주목도가 높은데 얼굴 봐도 좀 피곤해 보이긴 합니다. 네네. 요새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후보들이 또 좀 더 주목을 받아야 되고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이 주목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받는 점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언론의 집중이 좀 분산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저렇게 한 거다. 그렇게 전략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전부터 좀 정해져 있던 겁니까? 제가 예전부터 정해진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예. 통상적으로 특정인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총선을 앞두고는 후보들 개개인이 총선을 치르는 후보들의 얼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이라서 살짝 좀 다들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시점 때문에 그렇게 네. 의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점이 아닌가, 전환 되는 시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여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문제인데 어제 발표된 거죠. 이것도 갈등 내관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된 직후에요. 이 친윤계 핵심 인사죠. 이철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해봤는데요. 네.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가 깨졌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라고 했는데요. 당선권인 15번을 받은 김혜지 비례의원 그리고 12번을 받은 한지아 비대위원을 언급을 한 겁니다. 또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헌신한 호남 기반 정치인의 후순위 배치도 실망했다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이 쉽지 않은 24번을 받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실제 광주를 완전히 배제했다라면서 비례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요,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일 전까지 이거 바로 잡으라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재선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지도부의 비례 명단을 고치라는 말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 브리핑 중에 가장 이 말이 좀 마지막에 꽂히는데 이종호 실장님. 네네. 일단 친윤 핵심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일단 공개 반발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갈등에 좀 불을 지핀 요인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 후보 명단은 언제나 뭐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4년 전에가 아주 절정이었죠.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인재 영입을 많이 해놓고 어떤 순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래 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의 지금 한선교 대표가 그것을 전부 다 뒤집고 새로 또 임명을 해서 공천이 완전히 번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갈등이 그렇죠. 심해졌었거든요. 한성교의 난. 네, 한성교의 난이었습니다. 이라고 자, 불리는. 지금은 그런 어떤 난이라기보단 이철규 지금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이었고 사무총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어떤 그림이나 설계를 그려놓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새롭게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또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비례대표 명단이 짜였을 겁니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보기에 아쉬운 대목이 몇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원래 설계대로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없었어도 왜 비례 그러면 이렇게 그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즉 이 당이 좀 부족한 부분, 지역적인 어떤 지지층에서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등까지 갈 건가라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례대표라는 명단은 서로 이렇게 좀 미는 어떤 그런 후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이 욕망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실은 녹여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아쉬운 건 명단 발표하기 전에 모든 조율이 끝났어야 됐는데 발표 후에 이렇게 잡음처럼 나오는 건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조율이 건 순탄치 않았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 대변인 일단은 뭐 수정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좀 있는데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호남 인사를 우선 추천 한 당원 당규에 25% 정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됐다. 그래도 반발하고 좀 사퇴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이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이 아침 이제 브리핑에서 예. 뭐 그런 호남 배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네. 상황이라서 아마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서 뭐 깔끔한 공천이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특히 뭐 당에 헌신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뭐 친한 친윤 갈등 그것보다도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당에서 최근에 당무의 중심에 서서 계속 일을 해와셨는데 네. 당무에서 운영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비례 배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해명했는지 설명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몇 가지 절차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국민의 미래 관련자들로부터 당원상 그리고 또 선례와 여러 것을 고려했을 때 공관에서 그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을 다시 공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용해인 의원처럼 셀프 공천도 아닙니다.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일단 친한 공천 아니다 선 그었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친한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본질은 이철규 사람 심기를 공관위가 거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반박한 보도도 봤는데 일단 김보엽 대변인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창당 보름 남짓한 신생 정당으로서 예. 거대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명단을 쭉 보고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나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저 당에 꼭 투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쭉 상황들 뭐 친한 뭐 이런 갈등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음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원래 비례대표 공천은 순탄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 호남의 배려가 잘 안 됐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달라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